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성향 1호 상담하기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 성장장애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장애 요소라는 것은 삶의 태도 중에서, 우리가 본 태도 중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역시 삶의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교육에도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소는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충동성, 환경취약성, 의존성, 관계집착성, 투기성, 저활력성, 또에 대한 기피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충동성은 충동적인 것, 비계획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환경취약성은 외부 요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의존성은 결정력을 갖지 못하고 외부에 의존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관계집착성은 적절한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때 거절하지 못하고 관계 유지를 힘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투기성은 차근차근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내기보다는 한 번에 큰 변화, 한 번에 크게 무리한 어떤 일을 벌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저활력성은 에너지가 아주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피성은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생각만을 꿈꾸는 경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하나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또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충동성을 보겠습니다. 충동성이 높다라고 할 때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 이런 경우는 비계획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계획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순간순간의 느낌과 순간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볼 때는 무대뽀로 보이기도 하고 즉흥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성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빠른 결정과 빠른 행동에 나타내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충동성이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교육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훨씬 더 계획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뭔가를 처리를 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도 진행하기 어렵겠지만 또한 무엇보다도 그것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상담하실 때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게 나왔다? 그러면 좀 더 계획적인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충동성.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환경취약성을 보겠습니다. 환경취약성은 나의 문제, 그 부모님의 문제가 아닌 그 외부 요인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누가 오랜 지병을 앓는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가족 중에 소위 사고를 계속해서 치는 분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어떨까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환경취약성이 문제가 되느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내가 뭘 잘하거나 내가 뭘 변화하거나 뭔가를 노력하거나 해서 해결된다면 그것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로 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 문제에 매몰돼서 스트레스상에 빠져서 삶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고요. 또 한 경우는 그 문제에서 나를 쭉 빼서 그 문제는 문제고 내 삶은 내 삶으로 분리를 해내는 경우, 극복해내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취약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문제인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칠 사안인지 조심스럽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심스러운 접근입니다. 왜냐? 가족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또한 거기에 매몰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이, 그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녀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꼭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향받고 있다면 그 현상이 아마 자녀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보시기에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니까 환경취약성이 높다? 그러면 좀 더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좀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교육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의존성은 무엇이냐? 네, 의존성은 저는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변 정도의 주로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귀가 얇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의존성이 높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자발성, 독립성이 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장님께서 또 선생님께서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을 때 본인이 결정하기보다는 주변에 물어보느라 늦어지거나 때를 놓치거나 아니면 그들의 전혀 상관없지 않은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교육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장 의사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참여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의존성이 높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결정사항을 안 던지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시죠 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결정하세요라고 하면 힘들어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존성이 높은 분이다? 그러면 그냥 제안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관계 집착성을 보겠습니다. 관계 집착성이라는 것은 단어에 있듯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 좋아하고 관계 좋아하고 이런 분들. 자, 가장 큰 특징으로는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것이 누구든 간에. 그래서 해달라는 걸 다 해주죠. 특히 자녀에게 있어서 뭘 해달라 할 때 이거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합니다. 쉬운 예로 스마트폰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더 쓰고 싶어 했을 때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그럼 조금만 더 써, 조금만 더 써, 조금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허용을 해서 결국은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일보다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사 구분도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자, 관계 집착성이 높은 분들 상담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절에 대한 훈련을 좀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장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아이에게 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관계 집착성이 높은 부모님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그것을 그 부모한테 들고 갑니다. 엄마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래 힘들면은 그래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의도했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거절에 대해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거절하기 어렵다면 그냥 차라리 선생님한테 그냥 맡기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사 구분이 잘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친밀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에도 상담 내용 자체보다 우선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인간적인 관계만 맺어지면 그 나머지 문제는 훨씬 쉽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오셨더라도 상담을 하더라도 그 이슈 자체보다는 우선은 잠깐이라도 개인사에 대해서 아니면 사람과 사람으로서 관계로서의 어떤 점검을 먼저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먼저 나누시는 것이 그 뒤 대화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는 길 어떠셨어요? 날씨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등등 그런 개인적인 일들을 물어보시는 것이 전체 상담을 부드럽게 할 것입니다. 그다음 투기성이 높은 분들은 어떤 특징이냐? 한 방을 노리는 분들, 한 번에 큰 변화를 노리는 분들, 야 뭐 아니면 도야 이런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모하고 그러나 또는 대단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투기성이 높은 경우에 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교육은 이런 말이 있죠. 교육은 왕도가 없다. 교육은 한 번에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투기성이 높은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게 한 방을 기대를 합니다.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금방 좋아지길 원합니다. 조그만 아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럼 멋진 그림을 바로 그려내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은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안 그러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왜 이렇게 아이가 배우는 게 없지? 이런 불평을 사실은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시면 그런 불평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미리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저활력성. 저활력성이 높은 분이다. 그러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욕이 없고 의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감정 컨트롤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짜증도 많이 나고 감정 폭발도 많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무기력하게 그냥 손을 놓고 있든지 어떻게 될까요? 두 경우 다 교육에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짜증내고 감정 폭발이 하는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가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불안함 속에 살게 되겠죠. 또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부모에 있는 자녀가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이도 같이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써버리거나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도 확인받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활성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면 사실 이 경우에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해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에너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아이를 더 신경 써서 관리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담으로 풀어지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어떤 문제인지 정도는 확인하시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돈에 대한 기피성. 자, 이 부분은 그것도 물질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관 또는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이 좀 더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돈에 대한 기피성이 높다? 그럼 이런 거죠. 돈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야. 인생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심한 경우는 돈은 악한 거야.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 세상적인 어떤 성공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물질과 왜곡된 인생관을 아이에게 자칫하면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돈이 다는 아니죠.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 다는 아닙니다. 성공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삶의 한 부분이고 추구해야 될 목표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됐을 때 왜곡된 물질과 인생을 갖게 됐을 때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나이가 든 청소년 이상의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꼬마 아이들, 유치원생,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부터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 아이와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도 올바른 걸 전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지금까지 성장 장애 요소 7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충동성, 환경취약성, 의존성, 관계집착성, 투기성, 저활력성, 돈에 대한 기피성, 이 요소들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꼭 신경 쓰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서 대비를 하시고, 또 가능하시다면 그 부분들을 좀 잘 케어해 주시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성장장애 요소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상담하실 때 진단하시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잘 적용하셔서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유형의 도전주대부터 12번째 성장장애 요소까지 알아봤는데 이 내용은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분 여러분께서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서 가볍게 상담하실 수 있도록 돕는 정도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깊이 있는 상담을 하시길 원하시거나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앞으로 개설될 오프라인 교육, 좀 더 긴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할 텐데 그 자리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또 실습도 해보시고 함께 나눔도 하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저희가 공지를 할 때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정도의 내용을 숙지하시면 기본적인 상담을 가능하실 거니까 이 내용 잘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성향 1호 상담하기 12번째 성장장애 요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